충격적으로 이번 프라하 트라이아웃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 선발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 판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름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키, 파워, 경험, 그리고 검증된 복귀 자원까지. 감독들의 선택 하나가 다음 시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핵심 선수들과 구단들의 숨은 계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배구 팬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드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6년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입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원 선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강조하며 그런데 이번 명단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누가 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명단 안에는 리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장신 자원들이 있고 이미 팬들에게 익숙한 검증된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괴물과 익숙한 강자들이 한 무대에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외국인 선수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한 팀의 공격 절반을 책임지는 선수이자 위기 때마다 공을 맡겨야 하는 마지막 해결사입니다. 지난 시즌 아쉬운 결과를 남긴 팀에게는 반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승권을 지키려는 팀에게는 정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프라하에서 각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감독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 선수는 누구일까요? 놀라며 이번 여자부 트라이아웃에는 무려 72명이 지원했습니다. 남녀부를 모두 합치면 총 155명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선발 행사가 아니라 다음 시즌 리그 흐름을 결정하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검증된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입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연봉 구조를 보면 신규 선수는 25만 달러, 재계약 선수는 3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7천만 원 가까운 차이입니다. 셀러리 캡이 빡빡한 구단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미 V리그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선수라면 30만 달러를 투자할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바나 모마처럼 리그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들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애매했던 외국인 선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7천만 원을 더 주고 검증된 선수를 다시 잡을 것인가? 아니면 25만 달러의 신규 자원으로 새로운 모험을 걸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이 이번 프라하 트라이아웃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시장이 자유계약 흐름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 선수의 포지션 조합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감독들은 단순히 좋은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가 어떤 포지션인지, 국내 선수 구성은 어떤지,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어느 자리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포지션 퍼즐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계산 속에서 모든 감독의 시선이 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드리아나 피츠모리스입니다. 충격적으로 피츠모리스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신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키는 198cm입니다. 이번 지원자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높이입니다. 하지만 피츠모리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키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배구 이해도가 높고 상황 판단 능력도
좋은 선수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포지션 활용도입니다. 아포지 스파이커와 미들 블로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격도 되고 중앙도 되는 멀티 자원입니다. 이런 유형은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만약 피츠모리스가 V리그에 들어온다면 팀 전술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위에서는 높은 블로킹 벽을 세울 수 있고 공격에서는 높은 타점에서 강한 오픈 공격을 때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후위 공격까지 활용된다면 상대 블로커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지난 시즌 V리그는 실바나 모마처럼 공격 비중이 높은 외국인 선수들이 큰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피츠모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공을 많이 때리는 공격수라기보다 팀의 높이와 전술 균형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중앙 높이가 약했던 팀이라면 피츠모리스 한 명으로 공격과 수비, 그리고 블로킹 장악력까지 한꺼번에 보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 카드입니다. 강조하며 198cm 높이에서 나오는 타점은 V리그 생태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픈 공격의 각도도 달라지고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유효 블로킹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선수는 없습니다. 피츠모리스에게도 분명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V리그 특유의 엄청난 공격 부담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V리그는 외국인 선수에게 공격 점유율이 크게 몰리는 리그입니다. 어떤 팀에서는 경기 내내 중요한 순간마다 외국인 선수에게 공이 집중됩니다. 공격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츠모리스가 유럽이나 미국 대학 무대에서 이 정도로 많은 공을 계속 처리해본 경험이 충분한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가 큰 선수일수록 긴 시즌 동안 무릎과 허리에 걸리는 부담도 커집니다. V리그는 한 경기만 잘해서 끝나는 무대가 아닙니다. 라운드를 거듭하며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계속 버텨야 합니다. 천천히 높이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체력과 적응력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과거에도 신장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이 V리그에 도전했지만 빠른 수비와 촘촘한 일정에 흔들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순발력이 부족하거나 결정적인 순간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면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 배구는 템포가 빠릅니다. 블로킹 위치를 빠르게 잡아야 하고 공격 전환도 순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피츠모리스의 긴 스텝이 V리그의 빠른 랠리 속도에 얼마나 잘 맞을지는 프라하 현지 연습 경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명 강력한 1순위 후보지만 감독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게 만들 선수이기도 합니다. 높이와 잠재력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V리그 적응력은 실제 코트 위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익숙한 얼굴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에는 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귀 자원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바냐 부키리치입니다. 부키리치는 지난 시즌 도로공사와 정관장에서 뛰며 득점력과 리그 적응력을 어느 정도 증명했습니다. 강한 공격력, 높은 타점, 그리고 이미 V리그 환경을 경험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수에게 모험을 거는 것보다 익숙하고 검증된 선수를 다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조하며 부키리치는 모험보다 안정을 원하는 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선수는 탈리 산타나입니다. 산타나는 IBK 기업은행 시절 안정적인 리시브와 영리한 공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폭발적인 파워형 공격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팀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은 분명 강점입니다. 특히 리시브와 수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찾는 팀이라면
산타나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화려함은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는 산타나 같은 유형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퍼저축은행 출신 테일러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트라이아웃은 신입 선수와 경력직 선수들의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실바는 지난 시즌 득점과 공격 성공률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재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로 평가됩니다. 이미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고 V리그에서 통한다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마와 조이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라이아웃 명단에 올라온 강력한 후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마는 신장면에서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피츠모리스 같은 장신 자원이 프라 연습 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부 구단은 변화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이 역시 팀 성적 부진과 연결되어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언제나 팀 성적과 함께 평가됩니다. 개인 기록이 나쁘지 않아도 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교체 가능성은 커집니다. 충격적으로 결국 이번 프라하는 지키려는 선수와 빼앗으려는 선수의 치열한 서바이벌 무대가 될 것입니다. 검증된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고 새로운 선수는 감독들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단들은 안정과 모험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2026년 트라이아웃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피츠모리스의 실제 몸 상태입니다. 서류에 적힌 198cm라는 신장은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감독들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프라 현지 연습 경기에서 그녀가 얼마나 빠르게 발을 움직이는지, 블로킹 타이밍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는지, 그리고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얼마나 꾸준히 성공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조하며 키가 큰 선수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키를 경기력으로 바꾸는 선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피츠모리스가 정말로 V리그를 흔들 자원인지 아니면 기대감만 큰 미완의 카드인지는 현지 테스트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재계약과 신규 지명의 비율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구단들은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3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미 검증된 선수를 다시 잡을 것인가? 아니면 25만 달러의 신규 선수에게 더 큰 가능성과 가성비를 기대할 것인가? 이 차이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단의 시즌 방향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검증된 선수는 안정감을 줍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강한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팀의 어떤 방식으로 녹아드는지도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선수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번 프라하가 더 뜨겁습니다. 안정을 택하는 팀과 승부수를 던지는 팀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시아 쿼터 선수와의 궁합입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 선발은 혼자만 잘하는 선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외국인 선수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쿼터로 세터를 확보한 팀이라면 공격력이 확실한 외국인 공격수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시아 쿼터로 아포짓 자원을 선택한 팀이라면 수비와 리시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타나 같은 유형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한방은 조금 부족해도 리시브 안정감과 팀 플레이 능력이 있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결국 이번 트라이아웃은 단순한 개인 능력 평가가 아닙니다. 팀 구성, 포지션 밸런스, 연봉 구조, 그리고 다음 시즌 전술 방향이 모두 얽힌 복잡한 선택입니다. 천천히, 그래서 감독들의 눈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하나, 블로킹 하나, 리시브 하나에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전체 1순위 지명권이 피츠모리스에게 향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7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가진 신장, 멀티 포지션 능력, 그리고 전술적 활용도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위 지명권을 가진 팀들은 피츠모리스 같은 대형 신인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키리치나 산타나 같은 검증된 자원에게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얼굴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 이미 V리그를 경험한 선수에게 안정감을 기대하는 선택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문제로 흔들렸던 팀이라면 모험보다 안정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다음 시즌 여자 배구는 압도적인 높이를 가진 신입과 노련한 경험을 가진 경력직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은 리그를 새롭게 흔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여전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구도만으로도 벌써 다음 시즌이 기다려집니다. 결국 프라하에서 날아올 소식은 그저 한 장의 명단이 아닙니다. 각 구단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선택입니다. 어떤 팀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대할 것이고 어떤 팀은 익숙한 얼굴의 귀환에 안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코트 위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름값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키만 커도 부족합니다. 과거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V리그는 강한 리그입니다. 수비가 끈질기고 분석이 빠르며 외국인 선수에게 요구하는 책임도 큽니다. 그 압박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는 선수만이 진짜 에이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번 트라이아웃의 진짜 승자는 프라하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리그에 가장 잘 맞는 선수, 팀의 약점을 정확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6년 트라이아웃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198cm의 피츠모리스가 정말 V리그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부키리치나 산타나 같은 검증된 선수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원하는 팀이 어떤 외국인 선수 조합을 꾸릴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해 보이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